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용문 123 바로 옆에 가칭 용문 5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탐방동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 구역에 대해 좀 아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여기가 정비구역이 될까? 신축이 좀 많고 높은 건물들은 신축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불량노후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요건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용적률 3분의 2 이상을 채울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저는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용문 1, 2, 3이 워낙에 핫하고 프리미엄 자체가 8사 기준 5억 이상 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용문 5구역 한번 제가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용문 5구역은 구역 지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추진준비위원회가 얘기하시는 세대수가 1500에서 18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부 구역에서는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설명회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접수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용문 5구역이 어디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에 핫한 용문 1, 2, 3 바로 옆입니다. 흔히들 삼각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돼서 면적이 한 10만 제곱미터, 용문 1, 2, 3이 18만이다 보니까 용문 1, 2, 3의 한 60% 정도의 면적입니다. 작지 않은 면적입니다. 추진준비위원회에서 1500에서 1800세대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역 자체가 다 재개발이 된다면 가능한데, 가장 비슷한 면적이 문화동 8구역입니다. 문화동 8구역이 1766세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문화동 8구역은 근데 용적률이 213%로 좀 낮은 편입니다. 용문 5구역이 만약에 지역업체 아니면 여러 가지 친환경 자재 이런 것들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250% 이상도 가능하다 보니까 1800세대 이상도 가능은 할 것은 같습니다. 물론 전체가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옆에 용문 1, 2, 3 조합원들, 토지등 소유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문제가 학교였죠. 워낙에 인구 수가 줄다 보니까 학교 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초등학교를 지을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탐방초까지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다녀야 되는 좀 위험성이 좀 있죠. 너무 멀다 보니까 저학년들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용문 5구역, 여기가 전체 아까 말씀드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들,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불량 건축물, 보통 30년 이상 된 것을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요게 전체 건물 수의 3분의 2가 되느냐? 저는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요 하나 요건 플러스 다른 요건이 포함돼야 되는데, 보통 재개발 구역들은 연면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이 전체 연면적의 60%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못 채울 것 같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문 5구역 현재 그 지정 요건에 맞는 곳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구역 지정을 하고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5만 제곱미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예정 세대수도 좀 줄겠죠. 분명히 한 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고, 또 토지의 모형이 좀 부정형이다 보니까 반듯반듯하게 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떼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공원용지라든가 놀이터 이런 걸로 떼어내다 보면은 손해보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추후 대전시에서 이렇게 편입을 시켜줄 것으로 원하고, 가능하면 이런 모양까지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면적은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면적이 됐을 때 좀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노후도도 충족하지 않다 보니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차량의 진출로를 위한 공간이 좀 필요하죠. 좀 넓어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물론 여기 보시면 이 편한 세상 둔산도 진출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좁은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가격이 상당하죠. 신축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상당한데, 저도 이런 면적이라도 재개발이 진행돼서 신축 아파트가 지어만 진다면은 좋은 입지고 역과도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천변 조망이 가능하다 보니까 좋은 주목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노후도를 채워서 같이 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가구 편입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용문 1, 2, 3도 조금 나아지겠죠. 뭐냐면 학교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이런 모양들이 추후 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0년 이상 된 건물들의 노후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현대 에코타운 아파트가 8층인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신축들 다가구 주택들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현재 구역에 편입시키지 못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다솜 아파트 또한 그 노후도 충족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못 가는 지금 상황 좀 아쉽기도 한데요. 조금 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정 요건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요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약간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좋은 입지에 용문 1, 2, 3 옆에 또 하나의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가 생길 가능성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용문 5구역에 혹시 실거주 혹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모양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잘못해갖고 난 여기 용문 5구역 삼각지를 산다고 했는데 뭐 여기를 산다거나 여기를 매수한다거나 하면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갖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인근 아파트 시세 보면요, 이 편한 세상 둔산이 현재 84제곱미터 9억이 넘었습니다. 뭐 9억 3천, 작년에 9억 3,500까지 찍었고 올해는 3층임에도 불구하고 9억 1,0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무서운 상승세죠. 뭐 분양가의 뭐 2.5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단지도 9억에 가깝게 이제 찍었습니다. 이제 84 기준 10억, 국민평형 10억도 대전에서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뭐 지금 SK뷰, 도룡 SK뷰 1층이 84 기준 13억을 찍었죠. 저도 뭐 이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비싸게 84제곱미터가 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분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저도 잘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 욕망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많다 보니 지금 아까 보여드린 구역 내에서 그분들이 합심만 한다면 재개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는 용문 5구역이 된다면, 아까 구역이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 탐방초 초등학교 통학은 이렇게 다닙니다. 통학구역은 이쪽이고, 나머지 이쪽은 뭐냐면 문정초등학교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구역 내가 두 개의 초등학교로 갈라져 있는데, 뭐 나중에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로 합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정초 등 탐방초 등 중학교 학교군은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중학교 학교군은 한번 보겠습니다. 인근의 문정중, 탐방중, 삼탄중 세 개의 중학교가 학교군인데요. 보시면 문정중학교는 말할 거 없이 대전의 탑 클래스의 중학교고요. 특목고 진학률이 14%, 상당히 높은 편이죠. 탐방중도 13%, 그리고 학업 성취도 또한 세계 중학교가 다 우수한 편으로 대전 둔산동 학군이 대전 1등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 특목고 2020년도 진학한 특목고 인원 보시면요. 문정중학교가 과학고를 13명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고국제고도 18명을 보냈고요. 자사고도 47명, 기타 뭐 유학, 외국 영재학교, 이렇게 대안학교도 24명이 갔습니다. 문정중학교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많은 편이고, 과학고, 외고국제고도, 특목고도 상당히 많이 보냈습니다. 탐방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고는 조금 탐방중보다 떨어지지만은, 외고국제고 상당히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삼천중학교도 과학고를 5명 이상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고국제고도 8명 보냈으니까, 세 개 중학교 모두 대전의 탑 클래스에 있는 중학교임인 틀림없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구역 가서 찍어봤는데요. 보시면 뭐 기반 시설이 나쁘거나 뭐 과소필지가 많거나 접도율이 낮거나 호소 밀도가 높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지 재개발이 좀 쉬운 편인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재개발 구역 진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불량 건축물의 3분의 2, 연면적의 3분의 2 이것만 통과가 된다면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도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가칭 용문 5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 뭐 문의하실 것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문의할 거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